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모든 걸 합리화, 질서, 예법으로 다스리던 철저한 유교 국가. 그런데요, 바로 그 국가의 심장부, 왕이 사는 궁궐 안에 비밀리에 무당이 있었다면 어떠세요? 이성적인 국가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미신이라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 조합,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선 왕들이 미신을 믿었나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토록 배척했던 무속을 왜, 또 어떻게 왕실 안에 공식적인 듯 비공식적인 듯 남겨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조선의 가장 공식적인 역사 기록, 바로 조선 왕조실록에 버젓이 등장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공식 입장은 무속은 절대 안 돼 였지만 기록의 뒷면에는 이렇게 왕실이 직접 무당을 불러들였다는 증거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의 공식적인 얼굴이 어땠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은 건국 때부터 무속을 국가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 입장에서 보면요, 무속은 뭐랄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종의 버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고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를 사회 최하층으로 낙인 찍어버렸죠. 심지어 공식 역사 기록에서조차 그 존재를 최대한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조선은 무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야겠네요.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없애지 않고 관리를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가설이 나옵니다. 조선은 마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두 개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공식 OS는 당연히 유교였지만 그 뒤에서는 무속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유교가 바로 공식 OS예요. 정책, 법률, 윤리 같은 걸로 국가라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죽음, 재난 같은 것들. 바로 이 불안의 영역을 관리하는 비공식 OS가 바로 무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조선 왕실에게 무속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라의 상징인 왕과 왕실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관리 도구에 가까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위험천만한 이중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려면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름을 없애는 것, 즉 익명성이었습니다. 궁중 무당들의 역할에는 아주 명확한 선이 있었습니다. 딱 정해진 일만 해야 했죠. 예를 들면 왕이나 왕비가 아프다거나 궁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불안한 상황에만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 그 불안감을 의례를 통해 해소해 주는 것. 거기까지. 절대 네버 국가 정책 같은 데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조선은 무속이라는 기명은 필요했지만 무당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이름에 집착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무당의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냥 무당이 아니게 돼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영향력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유교 사대부들이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하고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봐도 항상 그냥 어떤 무녀 아니면 내무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철저했죠. 하지만 영원한 시스템은 없죠. 이토록 철저하게 관리되던 규칙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나라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리던 조선 말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는 열강들이 밀고 들어오고 안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질 않고 왕실의 불안감은 정말 극에 달했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존의 그 조용하고 익명적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 위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뚜렷하게 남긴 궁중무당, 바로 명성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인물 진령군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름이 없어야 할 무당이 버젓이 이름을 남겼죠. 심지어 군이라는 칭호, 이거 원래 왕족한테나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칭호까지 받아요. 필요할 때만 잠깐 부르던 존재가 이제는 뭐 거의 매일같이 궁에 드나들면서 왕비랑 직접 만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기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탄이었죠. 자, 진령군이 등장하면서부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무당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신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요. 진령군이 명성황후 뒤에 딱 붙어서 나라 정치를 제 멋대로 주물렀다. 근데요, 그건 역사의 아주 복잡한 상황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진령군이 외교 정책을 결정했나요? 아니요. 군대를 지휘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장관을 임명하거나 법을 만들었나요? 전혀요. 이런 나라의 핵심적인 권력은요, 여전히 왕과 그 신하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럼 진령군은 대체 뭘 한 걸까요? 그녀의 진짜 역할은요, 정치적 사령탑이 아니었어요. 바로 심리적 안전망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엄청난 불안감을 대신 막아주는 방패, 그리고 결정을 내린 뒤에 닥쳐올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뭐 그런 거였어요. 결정 자체가 아니라 결정의 주변을 책임지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모든 욕은 진령군이 다 먹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사람들은 그 복잡한 이유를 다 따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외교를 잘못했고 군사력이 약했고 정치가 썩었고, 이런 골치 아픈 얘기보다 미신에 빠진 왕비랑 무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게 훨씬 쉽고 자극적이잖아요. 결국 진령군은 그 시대의 모든 실패를 뒤집어 쓴 아주 편리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조선 궁중의 무당,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죠. 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궁중무속은 단순히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성적인 시스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거죠. 지금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어쩌면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유교라는 공식 매뉴얼 뒤에 무속이라는 비상 매뉴얼을 숨겨뒀어요. 그럼 지금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어떤 나만의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무당을 하나씩 품고 사는 건 아닐까요?